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 누군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230개의 돌덩어리를 하나씩 쌓아 올렸는데 블록 하나의 무게가 최대 50톤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침반조차 없던 시대에 오차 1인치 미만의 정밀도로 말이죠. 현대 건축가들이 이 수치를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기술로도 못 만든다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의 설계도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나귀 사료 영수증까지 꼼꼼히 남긴 이집트인들이 왜 유독 이것만 남기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4600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 이집트를 통치하던 파라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쿠프, 고대 이집트 제4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로 역사상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믿었습니다.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이었고 쿠프는 그 믿음을 돌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남을 집,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로 지어야 했습니다. 사실 쿠프에게는 신경 쓰이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스네페루였습니다. 스네페루도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완벽한 직선을 끝내 구현하지 못했고 아들 쿠프의 눈에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아버지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선택한 인물이 바로 이복 동생 헤미우누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그였습니다. 헤미우누는 단순히 크기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전 피라미드와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내부 구조와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다시 설계했는데 20년간 먹여 살릴 경제력도 갖춰졌습니다. 인력도, 자금도, 천재 설계자도 모두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헤미우누가 내부에 숨겨놓은 구조물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한 무덤 설계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벽 뒤에 숨겨진 방, 수천 년째 아무도 풀지 못한 거대한 빈 공간, 지금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밀실까지. 쿠프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헤미우누가 설계한 피라미드 내부는 단순한 돌덩어리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3개의 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설계 순서입니다. 헤미우누는 가장 먼저 지하에 방을 하나 팠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사 도중 쿠프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매장실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으면 절대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더 기묘합니다. 도굴꾼들 눈을 속이기 위해 가짜 벽 뒤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방이었습니다. 수천 년 후 도굴꾼들이 들이닥쳐도 절대 찾지 못하게 설계한 겁니다. 실제로 이 방은 오랜 세월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국왕의 방. 이 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천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회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웅장함이 처음 들어서는 이를 압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왕의 방 자체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멀리 아스완에서 직접 가져온 분홍색 화강암 석판으로 만들어졌는데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 외벽 전체를 새하얀 석회암으로 덮어 햇빛과 달빛에 눈부시게 빛나도록 설계했고 꼭대기엔 황금 캡스톤을 얹어 사막 한가운데서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쿠프가 죽은 뒤에도 신으로 기억되길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실제로 지으려면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최대 50톤짜리 돌덩어리를 130m 상공까지 도대체 어떻게 올렸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2만 5천 명의 노동자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노예였을까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채찍을 맞으며 강제로 끌려온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1990년대에 발굴된 노동자 마을 유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노동자들의 유고를 분석해보니 이들은 국가로부터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치료를 받은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국가가 고용한 전문 인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편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골에는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골절 흔적이 가득했고 척추가 휘고 무릎이 망가진 채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4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헤미우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0년이었습니다. 쿠프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완공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단 하루도 낭비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25,000명이 20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일해도 빠듯한 일정이었으니까요. 계산해보면 하루에 석재 블록을 평균 800개 이상 쌓아야 했습니다. 2분의 하나꼴입니다. 믿기 힘든 속도죠. 그래서 해미우누는 한 가지 핵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현장까지 가져오느냐였습니다. 육로로 끌고 오기엔 너무 무거웠고 채석장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 해답이 2024년 위성 레이더 한 장으로 완전히 새롭게 밝혀지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가장 오래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저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도대체 어떻게 옮겼을까요?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가장 유력하게 지지해온 답은 바로 경사로였습니다. 흙과 잔해로 거대한 비탈길을 만들고 그 위로 돌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실제로 고대 이집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경사로를 사용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풍부하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보는 순간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톤짜리 블록을 끌어올리려면 경사도가 반드시 8% 이내여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 경사로 130m 높이까지 올라가려면 경사로 길이가 최소 1km를 훌쩍 넘어야 합니다. 그 경사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얼마나 될까요? 피라미드 전체 부피의 무려 3배입니다. 피라미드보다 경사로가 더 큰 셈이었습니다. 거기다 경사로만 짓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20년 안에 완공해야 하는 해미우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직선 경사로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 끝에 나온 두 번째 아이디어가 바로 피라미드 외벽을 빙글빙글 감아 올라가는 나선형 경사로였습니다. 재료도 아낄 수 있고 길이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정밀도였습니다. 나선형 경사로 언뜻 보면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피라미드 외벽을 따라 빙글빙글 감아 올라가면 경사로 길이 문제도 해결되고 재료도 훨씬 적게 듭니다. 공사가 끝나면 경사로를 피라미드 안으로 흡수시켜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강면은 정확히 51.9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밑변에서 단 몇 센티미터만 오차가 생겨도 꼭대기에서는 몇 미터씩 틀어집니다. 나선형 경사로가 외벽을 빈 둘로 감고 있으면 공사 도중 각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경사로를 걷어내고 측정하면 나선형의 장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요. 실제 대피라미드는 4,6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운 대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사 내내 단 한 번도 정밀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선형 경사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론이 모두 벽에 부딪혔습니다. 학계가 꽉 막혀 있던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건축학자도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장 피에르 우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8년 동안 피라미드만 연구한 끝에 외부가 아닌 피라미드 내부에 경사로가 숨겨져 있었다는 파격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피라미드 안쪽을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구조였습니다. 외벽을 가리지 않으니 정밀도 측정도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처럼 들리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실물 증거가 실제로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이 가설에 완전히 다른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과연 그 증거가 뭐였을까요? 장 피에르 우댕의 이론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는 피라미드 하층부 60m까지는 외부 경사로를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로에 쓰인 석회암 블록들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상층부를 쌓을 때 그 블록들을 재료로 그대로 재활용했다는 겁니다. 낭비가 없는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60m부터는 피라미드 내부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내부 경사로로 전환했습니다. 약 7% 경사를 유지하며 외벽 안쪽을 따라 올라가다 모퉁이에서 방향을 트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수십 명의 노동자가 서서 돌덩어리를 방향 전환시킬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댕은 각 모서리마다 개방된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피라미드 83m 높이 지점 외벽에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정체불명의 페임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우댕의 이론과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대 50톤짜리 화강암 거대 석판은 어떻게 올렸을까요? 우댕은 그 답으로 대회랑을 지목했습니다.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일종의 철도 선로였다는 겁니다. 바닥에 돌 벤치에 나무 롤러를 단 카트를 올리고 한쪽에 평형추를 달아 아래로 내려오는 무게가 반대편 석재를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회랑 내부 벽면에는 무거운 물체가 반복적으로 부딪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냥 웅장한 통로로만 알았던 공간이 사실은 거대한 건설 장비였던 셈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그럼 저 무거운 돌들은 처음에 어떻게 현장까지 가져온 걸까요? 우댕의 내부 경사로 말로 들으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라미드 하층부 60m까지는 외부 경사로로 돌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핵심입니다. 내부 경사로는 약 7% 경사를 유지하며 외벽 안쪽을 따라 올라가다 모퉁이에서 방향을 확 트는 지그재그 구조였습니다. 직선으로 뚫린 터널이 아니라 피라미드 내면을 돌아가며 층층이 올라가는 나선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좁은 경사로 안에서 수십 명이 수톤짜리 돌덩어리를 끌고 모퉁이를 돌아야 합니다.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좁은 공간에서 방향까지 틀어야 하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댕은 각 모서리마다 천장이 트인 개방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피라미드 83m 지점 외벽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페임이 바로 이 공간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우댕의 이론과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 지그재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외벽이 항상 노출돼 있어 각도 측정이 언제든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외부 경사로도 나선형 경사로도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정밀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방식이었습니다. 4,6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차 하나 없는 완벽한 대칭을 유지하는 피라미드, 그 비밀이 바로 이 지그재그 구조 안에 숨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을 올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 거대한 돌들을 현장까지 가져오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돌을 올리는 방법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돌을 현장까지 어떻게 가져오느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채석장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최대 50톤짜리 돌덩어리를 육로로 끌고 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백 명이 달라붙어 하루 종일 밀고 당겨도 몇백 미터 이동하는 게 고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위성 레이더 하나가 수천 년 된 이 미스터리를 단번에 풀어버렸습니다. 연구팀이 기자 고원 일대를 레이더로 스캔하자 지금은 완전히 말라버린 나일강의 지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그 강줄기는 피라미드 건설 부지 바로 옆까지 흘러들어 왔었습니다. 토양 샘플을 분석하자 강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퇴적물이 확인됐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강줄기를 이용해 채석장에서 잘라낸 거대한 돌들을 배에 실어 피라미드 기스까지 직접 운반했던 겁니다. 육로로 수십 킬로미터를 끌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물 위에 띄워보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수평 이동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로 현장까지 운반하는 건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돌을 이번엔 수직으로 올려야 했으니까요. 경사로 이론도 평형추 이론도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의 힘으로 돌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압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꽤 탄탄했습니다. 수압 엘리베이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주변 댐에서 모은 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 피라미드 중심축의 수직 통로로 흘려보냅니다. 그 통로 안에 거대한 나무 플랫폼을 띄웁니다. 플랫폼 위에 돌을 올립니다. 그리고 밸브를 조절해 수위를 높이면 플랫폼이 물과 함께 서서히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말이죠.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근거를 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집트 기후가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나일강 지류도 말랐고 물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쿠프 이후 시대의 파라오들이 지은 피라미드들은 하나같이 대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습니다. 왜일까요? 건설 기술이 퇴보해서가 아니라 핵심 재료인 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역대 파라오들이 지은 피라미드 중 단연 가장 크고 정밀합니다. 설득력이 아예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수직 통로, 즉 엘리베이터 샤프트로 쓰일 만한 구조물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라미드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없다고 완전히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안에는 아직 인간이 발을 들인 적 없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첨단 입자 물리학 기술로 스캔한 결과 내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빈 공간이 하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빈 공간, 학자들은 이걸 빅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2017년 뮤온이라는 우주 입자를 이용한 첨단 스캔 기술로 처음 발견됐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만 30m가 넘습니다. 저 웅장한 대회랑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피라미드를 연구해온 고고학자들도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한 현대 과학자들도 이 공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도대체 뭘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일부는 단순히 상부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구조적 공간이라고 봅니다. 피라미드가 자체 무게를 버티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워둔 공간이란 겁니다. 실제로 국왕의 방 위에도 하중 분산을 위한 빈 공간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우댕의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내부 경사로의 일부였을 거라고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입구를 막아버린 건설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쿠프의 미라와 보물이 아직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빅 보이드가 바로 쿠프의 진짜 매장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국왕의 방은 도굴꾼을 속이기 위한 가짜였고 진짜 방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한 저 빈 공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600년을 기다려온 쿠프의 비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비밀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는 없고 미라는 발견되지 않았고 빅 보이드는 아직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남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세금 내역, 곡식 창고 재고, 심지어 당나귀 사료 영수증까지 빠짐없이 파피루스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피라미드 설계도나 건설 계획서만큼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부러 남기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애버린 걸까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나마 발견된 것 중 가장 귀한 자료는 2013년 발굴된 파피루스 한 뭉치였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직접 참여했던 관리 메레르가 남긴 업무 일지였습니다. 거기엔 투라 채석장에서 석회암 블록을 배에 싣고 나일강을 통해 기자까지 운반했다는 내용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물 운반 이론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직접 증거였습니다. 고고학계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쌓았는지, 무슨 장비를 썼는지, 설계는 어떻게 완성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피라미드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말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4600년 동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수십억 명의 눈길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어떤 발굴이 이루어지더라도 피라미드는 마지막 한 조각만큼은 절대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우리를 지금도 이 앞으로 계속 불러 모으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불멸에 대한 집착이 4600년을 버텨낸 결과물입니다. 쿠프는 신이 되고 싶었고 헤미우누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25,000명의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그 무게를 떠받쳤습니다. 경사로든 평형추든 수압 엘리베이터든 어떤 방법을 썼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찾는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피라미드 건설의 진짜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사로인지, 수압 엘리베이터인지, 아니면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방법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